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수능 물리 2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목적은 내년도에 이렇게 수능을 볼 수험생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막상 또 그 개념을 이제 완성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봄으로써 또 본인의 좀 더 인사이트를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그림 문제 1번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에 대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국의 안테나는 전자기파를 송신한다. 이제 뭐 맞는 얘기죠. 이제 전자기파가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때 안테나는 이제 그 교류가 흐른다. 교류가 흘러야지 전기장과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전기장 빛이라는 게 전자기파라는 게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하고 그게 수직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진동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은 E 곱하기 B 방향. 그래서 전기장 이렇고 자기장 이렇게 진동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진행한다. 그런 얘기겠죠. 네. 그리고 이때 가정의 안테나는 초음파를 수신해. 갑자기 초음파가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전자기파를 수신하겠죠. 그래서 뭐 A, B가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국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번 문제를 보시면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과 현대적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건데 어떤 게 보호 모형이고 어떤 게 현대적 모형일까요? 전자는 전기력을 받아 안정된 원궤도에서 운동한다. 그러니까 전기력을 받아서 원궤도에서 운동한다. 이걸 원궤도로 본다는 건 이제 그 보호의 그 수소 모형이죠. 그래서 이 구심력이 바로 전자기력이 되는 그 보호 모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 원자 모형이고 그럼 이쪽이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이겠죠.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로서 전자 위치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비탈로 얘기를 하죠. 확률적으로 원자 전자 구름으로밖에 알 수가 없다. 그럴 때 옳은 것은 가에서는 양자수가 1인 상태에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일정하다. 양자수가 1인 경우 즉 보호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뭐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주어질 텐데 n이 1일 때 운동량의 크기가 정해지죠. 에너지가 정해지니까 운동량이라는 게 이제 에너지라는 게 이제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는 이제 2n분의 p 제곱 이렇게 주어지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에너지가 주어진 경우가 특정된 그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는 현대 모형이 아니라 그 보호의 모형이죠. 그 다음에 나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만족한다. 현대 모형에서는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아주 키가 되니까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이제 데이비슨 걸머 실험에서 전자가 니켈 결정 표면에 입사되어 산란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의 개수를 산란하게 돼서 나타낸 게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50대 때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피크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전자의 입자성이 아니라 파동성이죠. 파동성. 이게 산란된 이유는 전자의 어떤 그 이런 전자가 진행되는 걸 하나의 그 평면파로 해석하고 니켈 결정의 하나의 그 결정 배열이 있겠죠. 그래서 요 어떤 그 주기성이 만족할 때, 즉 우리가 그 브렉 디프렉션 컨디션을 만족할 때, 즉 n 람다가 뭐 2d 뭐 사인 세타 이런 조건이 만족할 때 이게 이제 이런 픽이 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동성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픽이 뜰 때는 당연히 보강 간섭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고 이건 이제 맞는 얘기. 그 다음 니켈 결정에 입사된 전자의 속력이 커질수록 물질파의 파장은 길어진다. 물질파의 파장은 즉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은 이제 P는 람다는 P분의 H로 주어지는데 속력이 커질수록, 즉 운동량이 커질수록 파장은 짧아지겠죠. 여기 짧아지니까 틀린 얘기.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좀 영의 간섭 실험을 좀 현대적으로 이제 재해석한 건데요. 여기 레이저가 있고 이중 슬릿이 있고 스크린이 있고 이 거리가 이제 L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O점은 이 가운데 점을 얘기를 하고 P점은 여기서 두 번째 이렇게 그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그 점이라고 이제 알려줬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슬릿 간격을 D에서 ED로 바꾸면은 이 무늬 간격이 어떻게 될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보기를 한번 보시면요. 나의 간섭 무늬에서 P에 나타난 어두운 무늬는 빛의 상세 간섭의 결과이다. 여기서 이제 요 어두운 부분은 당연히 그 상세 간섭 혹은 소멸 간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늬 간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걸 묻는 문제인데 항상 우리가 그 유명한 공식이 있죠. 여기 경로차가 L분의 요 D 곱하기 요 무늬 간격을 뭐 델타 X라고 하면은 델타 X가 요 파장이 되게 되겠죠. 레이저의 파장. 요걸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이 다 상황에서 이게 ED로 커졌으면 슬릿 간격이 요 무늬 간격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델타 X 프라임이라 하면은 D가 두 배로 커지면은 2분의 델타 X 이게 돼야 되겠죠. 이건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무늬 간격이 이제 절반으로 준다 그런 얘기가 되죠. 네, 그래서 이웃한 밝은 무늬 간격은 나에서 간섭 무늬에서가 다의 간섭 무늬보다 크다. 즉 무늬 간격이 다가 이제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그 나가 이제 간격이 더 큰 거죠.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의 간섭 무늬에서 P에서는 어떤 무늬가 나타날 건가? 요거를 그 일단 인텐시티 측면에서 그 빛의 세기가 이제 밝은 부분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요. 나의 상황에서 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지금 어두운 점, 요 점이 이제 P점이죠. 요 점이 이제 P점인데 요 무늬 간격이 줄어든다는 것은 절반을 줄어든다는 것은 요 인텐시티가 밝은 부분이 요 부분이 다시 밝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간격이 절반을 줄어든 거니까 다시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에도 다시 밝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밝은 부분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틀린 얘기고 답은 기억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뭐 일반 상대론의 기초 문제인데 텅 빈 우주 공간에서 A 학생이 탑승한 우주선에 대해서 B 우주선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고요. 운동 방향이 주어졌다는 거죠. 속도가 이쪽 방향이고 이 학생이 볼 때. 그 다음에 A가 탑승한 우주선에서 측정된 저울의 힘이 0이다. 즉 여기 있을 때 저울의 힘이 0이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가속도 0이라는 얘기고 B가 탑승한 우주선 내부에서 광원의 수직으로 한 검출기 P를 향해 발사된 빛의 신호는 광원에서 P를 향해 빛이 나갔을 때 이게 Q에 도달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우주선이 이쪽으로 지금 이제 가속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A가 관찰할 때 광원에서 발사된 빛은 직진한다. A는 일종의 우리가 관성계에서 본 입장이죠. 외부에 있는 관성계에서 보면은 즉 정지한 입장에서 보면은 빛은 직진하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가 관찰할 때 광원에서 발사된 빛은 휘어진다. B 입장에서 보면 이게 P에 도달하지 않고 Q에 도달했으니까 휘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가 탑승한 우주선의 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같다. 역시 이제 속도 방향도 처음에 주어졌으니까 가속도 방향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맞는 얘기라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네, 그 다음 6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축전기 문제인데요. 가는 이제 전압이 일정한 전원 유전율이 입실론인 유전체로 채워진 평형판 축전기 스위치로 구성된 회로에서
여기 스위치를 닫은 후 축전이 완충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나는 스위치를 연 후에 유전체를 이제 유전율이 20실론인 유전체로 이제 바꾼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카패시턴스가 축전 용량이 입실론이 떨어진 거리 D분의 A, 요 면적, 축전기의 평행판 축전기 면적 이렇게 주어진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요 입실론을 Eepsilon으로 바꾸면은 이 축전 용량이 2배로 증가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꾼 경우고, 그 다음에 다는 나에서 스위치를 연 상태인데 다시 그 스위치를 닫아서 완충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맞는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나가 가에서의 2배이다. 맞는 얘기죠. 여기 입실론이 2입실론으로 됐으니까 요 상황을 우리가 뭐 CA, CB, 뭐 CC라고 하면은 요 CB는 요거의 CA의 2배가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지금 Q 플러스 Q가 대전되면 이쪽이 마이너스 Q가 대전되는 상황이죠. 이건 V라고 하면 이제 Q는 CV 이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스위치를 연 상태에서 이걸 바꿔줬다는 얘기는 지금 Q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Q 마이너스 Q는 동일하게 있는 상태에서 유전율만 바뀐 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축전기 저장된 전하량은 요 QB의 경우는 이제 QA와 같고, QA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다시 이제 완충을 시켰다고 했으니까 QC는 CV 이렇게 되겠죠. CC 곱하기 V인데 요 CC는 요 마찬가지로 CA의 2배가 되죠. 2CA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V 요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EQ 마이너스 EQ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같다는 건 틀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구하면은 전기 에너지는 다가 이제 나의 몇 배인가. 전기 에너지는 이제 U는 해서 2분의 1 Q 곱하기 V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Q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Q는 요 CV의 관계에서 C가 2배가 됐으니까 V가 절반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V가 이렇게 여기 양단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Q가 그냥 V가 전압은 역시 V로 요 전원의 전압과 같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UB를 구하면은 요 나의 상황에서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에 요 Q는 Q가 되고 V가 2분의 V 이렇게 될 거고, UC를 구하면은 얘는 2분의 1에 여기는 EQ가 되고 V는 V가 돼서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이제 QV가 되고 얘는 4분의 QV가 돼서 이제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7번 문제는 케플러 법칙을 묻는 문제인데요. 행성 A, 위성 A는 요 큰 원을 그리는 요 원궤도 운동을 하고, B라는 행성은 이제 행성을 초점으로 한 타원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한쪽 초점이 이쪽이고 한쪽 초점이 이쪽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P점은 요 근일점, R은 원일점,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이제 P에서가 R에서의 9배다. 여기 힘이 9F가 걸리면 여기 힘이 이제 F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 얘기는 이 만유인력이 요 반지름이 요게 이제 반지름이 뭐 A면은 얘는 3A가 된다. 그런 얘기죠. 반지름 B가 1대 3이면 힘의 B는 9대 1 이렇게 주어지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때 이제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가 걸렸으면은, 근데 전체 공전 주기가 6T이기 때문에 요 절반 가는데 3T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T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가 Q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ET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때 옳은 것을 골라라. 우선 그 A 공전 주기를 구해보면요. 우리가 항상 그 케플러 3법칙, 즉 주기 제곱하고 이 거리 3승의 B가 일정하다라는 요식을 쓰면 되죠.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이 주기가 즉 TA 제곱분의 이 거리가 지금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이 3A의 3승이 되고요. 이게 B 입장에서는 주기가 지금 6T라고 했죠. 6T 제곱이 되고 이 거리가 이 평균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3A의 평균 반지름은 2A가 됩니다. 그래서 2A의 3승.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되는데 A 3승 다 없어지고 그래서 3, 3, 9, 9, 3, 27 즉 TA 제곱분의 27 여기는 36 T 제곱분의 428 요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즉 TA 제곱은 해서 여기 넘어가면 이제 36T 8TA 제곱이 36 곱하기 27의 T 제곱이죠. 그래서 TA 제곱이 8분의 36 곱하기 27 T 제곱. 요걸 이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4, 28, 49, 36 해서 요걸 루트를 씌우면은 뭐가 되냐면 2분의 9 루트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A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R에서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좀 크게 도는 놈이 당연히 요 점에서 동일한 점에서 속력이 빠르다라는 얘기죠. 속도가 작기 때문에 작은 궤도를 돌고 속도가 크면은 당연히 크게 돌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더 크면은 이제 더 크게 돌겠죠. 그래서 초점이 이제 행성 초점이 이제 이쪽이 되고 나머지 한 초점이 이제 이쪽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부 다 이제 맞는 얘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지겨우시죠? 이 문제까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회로 문제인데 여기 저항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때 각 저항에 걸리는 뭐 전류, 전압 같은 걸 구해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요걸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위로 이렇게 3옴을 이걸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작은 회로를 생각하시면은 요 회로만 보시면 이건 지우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여기서 이제 어떤 전류 I가 있으면은 I가 여기 뭐 I1, I2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고 그래서 I가 I1 플러스 I2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3I1이 되죠. 3I1이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좀 같이 이렇게 등전이면 이렇게 있으니까 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리는 전압 강화와 같아야 되니까 I2 이런 관계가 일단 성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여기서는 I1 플러스 I2가 다시 걸리고요. 전류가 생기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 큰 루프를 한번 봤을 때 우리가 큰 루프를 따라서 전압 강화를 생각했을 때 여기 3I1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은 이게 2온 곱하기 요 전류는 이제 I1 플러스 I2죠. 우리가 옴의 법칙에서 V는 이제 IR 고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저항 곱하면 전압 강화 양이 되니까 요게 전체 전압 강화가 이제 요 건전지 전압 11V하고 같아야 된다. 요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5i1 플러스 2i2가 11인데 i2 대신에 3i1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여기 6i1이 되죠. 그래서 11i1이 11 그래서 i1이 1A 얻어집니다. 그럼 i2가 3배니까 3A 즉
전체 전류는 이제 4암페어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1옴에 걸리는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요게 I1이 지금 여기 1암페어, 여기 이제 지금 3암페어, 전체 여기 이제 4암페어 그런 얘기니까 3암페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옴에 걸리는 전압은 4암페어가 2옴을 통과하니까 8V죠. 8V, 4 곱하기 해서 8V고, 그 다음에 저항 3옴에 소모되는 전력은 이제 여기서 소모되는 전력은 I 제곱 R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I가 1이니까 1의 제곱 1이고 R은 3이니까 3W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이제 한 11월 달쯤 올린 그 수능 문제풀이 영상이 조금 여러분들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그 후로는 이제 수능 위주로 이렇게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또 물리학을 처음 접하는 그 입장에서 또 가장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고등학교 때 이런 수능 준비가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 우리가 문제 오리엔티드 혹은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물리의 어떤 참맛 혹은 그 진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조금 놓치고 마는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소 이렇게 좀 속도가 늦더라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문제풀이 시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은 저는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연말인데 건강들 다들 조심하시고 저는 또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강의 영상은 제가 다른 걸 좀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